23일 날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. 23일 날 광주 북부경찰서 관내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. 네, 예. 오후 5시 50분경에 광주시 북구 양산동이에요. 양산동이요. 예, 거기에서 50대 남성 한 분이 30대 아들을 이제 깔고 앉아서 칼 들고 찔르려고 그랬다며요. 찔르기 예, 일보 직전 예, 이제 이런 그랬대요. 거였어요. 네. 그리고 실제로 또 찔리기도 했고요. 아. 이미 찔린 상태인데 또 올라타기까지 한 거예요. 신고가 들어갔구나. 네, 그 상태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갔는데 경찰이 출동하니까 이미 30대 아들을 50대 아버지가 올라타서 이렇게 깔려 들고 있고. 예, 흉기를 들고 있는 아유, 상황이에요. 큰일 날 뻔했네. 그러니까 그 내려라. 네. 경찰이 뒤에서 얘기한 거 빨리 내리십시오. 아들은 이제 죽게 생겼잖아 이렇게 네, 하고 있는 죽어요. 거고 예. 이미 몇 번 찔린 상태고 네. 그 중상이었대요. 네. 그러니까 반항하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찰이 등 뒤에서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. 쏠 수밖에 없죠. 예, 그건 안 쓸 수 없어요. 네. 테이저건을 발사를 하니까 이제 뻗어 이제 속도가 쭉 이렇게 나는 테이저건 직접 받아봤다니까요. 네, 네. 내가 맞아봐야지 테이저건을 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2번이나 맞아봤어 일부러. 근데 순간적으로 맞는 순간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져요. 그게 뒤로 쓰러진다. 정신 잃어요. 근데 하나도 안 아파. 네. 그러니까 한 번씩 맞아보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 이 테이저건이 비쌉니다. 그 실탄이. 예, 그렇다고 그래요. 그래서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가까이 네. 가니까 이게 많이 못 쏴요. 네. 원래 경찰 학교에서 전부 다 한 번씩 맞아봐야 돼요. 아. 서로 1대1 놓고 네가 쏘고 이번에는 여기서 쏘고 또 깨어나면 저기서 여기 쏘고 해서 맞아봐야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가지고 사용할 때 쓰는 미국에서는 거거든요. 쏴요, 교수님. 그래야 돼요. 네, 미국엔 쏴요. 맞아봐야 되거든요. 아카데미 그래서 순간. 나는 내가 손 들고 맞아봤어요. 네. 근데 잠시 의식 잃었다가 깨났는데 다만 이제 테이저건을 맞으면 선 상태에서 반드시 탁 떨어져요. 그 뒤에도 이렇게 받치더라고요. 그래서 뒤에서 얼른 교관, 받쳐야 예, 돼요. 교관들이 받치더라고요. 이거를 잘해야 돼요. 예. 그래서 계단이나 이런 데서는 테이저건 못 씁니다. 네. 거기서 잘못 쓰면 계단으로 굴러떨어져서 매트리스 깔아놓고, 위험하니까. 그죠, 네.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올라타서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흉기 들고 사람 있으니까 죽게 등 생겼는데. 뒤에서 쏜 거죠. 예.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흉기 사용할 수 있잖아요. 네. 물론 거기에 뭐 그 붙어 있는 단서가 너무 추상적이에요. 주의의 사정을 맞아.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의의 사정. 필요한 최소한도에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급박한 상황에 현장에 나가서 경찰관은 신이 돼야 돼요. 네. 순식간에 주의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딱 판단해 가지고 네. 필요한 최소한도의 그 범위 내에서 그 총기 사용합니다. 이거는 최소한도가 그 아니라 경찰관한테 신을 요구하는 거지 그 법을 만드는 새끼가 또라이예요. 그거 내가 볼 때. 이게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. 이 상황은. 이 상황은 당연히 사람 쏴야죠. 목숨을, 예. 근데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. 예. 그런데 이 문제는 네. 이제 아들은 떼어내가지고 칼 맞은 상태니까 중상을 입었으니까 병원하고. 병원으로 빨리 후송했어요. 근데 네. 이 사람은 이제 검거를 했잖아요. 뻗었다가 깨어났으니까 네, 그래요.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겁니다. 네. 데려가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받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. 아이고 참. 그 병원으로 경찰이 이송을 했어요. 네. 그런데 오후 7시 31분경에 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. 아.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. 논란이 됐죠.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평상시 같으면 또 언론에서 난리 났을 겁니다. 테이저건 쏴가지고 경찰이 사람 지금 죽었다, 뭐 막 그러고. 사람이 죽었다 하면 난리 났을 건데 네. 근데 지금 전체 상황을 보니까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. 적법 절차에 의해서 사용한 거고 네.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사람이 사망한 이유는 무슨 지병이 있었느냐 아니면 뭐 심장마비냐 네. 심질환이냐 뭐 이런 거 여부는 좀 확인이 돼야 되겠죠. 아마 부검할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저번에 어디서 제안을 했는데 그 교수님한테 들어봐 주세요. 테이저건 맞은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근처에 의료기관 가서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체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번에 한번 제가 인터뷰할 때 얘기했었거든요. 테이저건 맞은 사람을 일단 병원을 데려가서 네. 그 사람을 체크 좀 해보고 체크하고 조사를 받으러 어차피 가라. 수갑찬 상태니까. 굉장히 네. 뭐 좋은 얘기지만 네. 그건 진짜 일선 현실을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. 근데 교수님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죽으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아니, 물론 제가 문제가 그 되겠지. 경찰관사를 이제 봤었거든요.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민사소송이 들어와 버리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물어주는 거랑 별개로 요즘 민사소송이 들어올 때 교수님
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담당 경찰관 상대로 소송을 2개를 건대요. 이제 구상권 청구가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예.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에서 먼저 물어주잖아요. 네. 그런 국가가 일정 부분을 그 실행한 경찰관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근데 거예요. 2개로 들어온다고 그러고요. 지금 2개 들어와도 하나밖에 처리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관 입장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은 맞는데 이게 이제 소송을 해야 되니까 되게 머리가 아프잖아요. 그래서 저번에 귀찮죠. 노조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하셨더라고요. 그 맞아요. 무슨 귀찮죠. 얘기냐면 쏘긴 쏘는데 이 사람이 복불복이 돼 버리니까 사람 구한 거는 잘한 거고. 그래서 이것도 좀 연구. 근데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관한테 책임을 손톱만치도 물을 수 없어요. 예, 그건 자기 알을 과실이 없기 하였으니까. 때문에 예. 이제 그래서 부검을 해봐가지고 네. 이게 테이저건에 의해서 그 사망과 연결이 되는지 네. 이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체질인지 그래서 교수님 그 이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. 근데 일부 그 미국 경찰에서는 테이저건 쏘면 바로 이제 의료진을 불러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거는 내가 볼 때는 911을 불러갖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게 얘기일 거예요. 소송이 너무 많대요 미국에서도. 그래서 차라리 권총 쏘라고 그러는데요. 테이저건 쓰는 거보다. 미국에서는 총 쏴서 살해해버리잖아. 근데 테이저건 사고가 더 많대요. 그 얘기 제가 자료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좋은 얘기예요. 그게 가능하다면 네. 뭐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돼 있다면 인력도 무지하게 많고 뭐 수사하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된다면 그게 이상적이죠. 예, 그런데 예. 현실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실무적으로는 어려울 것 그래서 같은 이게 느낌.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어쨌든 그죠. 근데 이 사람이 사망은 어떤 뭐 아니에요. 특수한 어떤 체질이어서 네, 네. 테이저건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고 어떤 그 심장에 어떤 그 부하가 걸려서 사망한 네, 건지 네. 아니면 평소 지병 때문에 사망한 건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한 건지 맞아요, 교수님.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부검을 통해서 밝히고 그 이후에 뭔가 따지게 되겠죠.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경찰관 과실 관련돼서는 네, 그건 없을 것 따질 같아요. 수 없을 것 같고 예, 예. 또 그런 경우라면 국가 배상 신청이 들어와도 승소할 확률이 없습니다. 예.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들한테 칼질을 했잖아요. 맞아요. 네. 말도 안 칼질을 되는 해서 아들을 중상을 입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마저 찌르려고 올라타서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에서 쐈다면 이분이 뭐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 것 같은 이 느낌? 사안은 너무 잘 처리하셨어요. 어쩔 수 없어요. 사람 살려야 되니까. 하여튼 뭐 이 부분은 내가 볼 땐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지 뭐 얘기가 될 것 그리고 같아요. 교수님 그 아까 무기 사용, 무력 사용에서 최소한의 원칙 있잖아요.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. 이거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까요, 교수님 의견은? 그거는 예. 신이 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. 근데 대안은 좀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야지. 의견을 교수님이 개진해 주신다면.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. 현장에 나갔을 때 칼을 들고 있는 상태. 이를테면 단계별로요. 위험해. 경고를 발했는데도 여전히 내려놓지 않는 상태. 네. 칼을 내리라고 네, 경고했음에도 뭐 여전히 뭐 안 하는 상태. 네. 뭐 이렇게 단계별로 규정을 해가지고 3회의 경고를 발했는데도 끝까지 안 했다. 혹은 그 오히려 칼을 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은 네, 네. 뭐 공격할 수 있다. 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뭉뚱거려서 뭐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저기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놓으면 네.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 돼요. 딱딱 그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그 타이밍에 거기에 그 항목에 해당될 때 사용하게. 그러니까 치사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맞겠네요. 해야 되는 거예요. 예, 그래야지 예. 경찰관들이 예, 맞습니다. 예. 아마 공권력 행사하는데 예. 하자가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이게 너무 뭉뚱그려 돼 있어가지고. 필요하다면 그거 뭐 만드는 거 제가 그 만들어서 또 올려본 적도 있어요. 네, 네. 예.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총기 사용 문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아마 논란이 될 거예요. 그쵸. 여전히. 예. 이게 목숨하고 연결되는 거라. 그것도 권총 사용할 때 아유, 그거 진짜- 금기 사항이 뭐냐면요. 이런 밀폐된 실내 공간이에요. 예. 여기서 권총 잘못 사용하잖아요. 빗 맞아가지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요. 튀어서 네. 유탄돼갖고 예. 날아가서 엉뚱한 예. 사람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예, 예, 있거든요. 그래서 맞아요. 이 밀폐된 공간에서 총기 사용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네, 그런 네. 것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놓고. 맞습니다.